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중국 철학의 거장 장자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자는 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자의 주요 철학적 개념과 그의 사상이 현대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 몽 출신으로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맹자와 동시대에 살았으며 한때 칠월리라는 말단 관직에 있었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중국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두 철학자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공통점이 많지만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고 이를 인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도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실체로 보고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의를 통해 도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소박한 삶을 강조하며 지도자가 무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소국가민의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장자도 도를 중심으로 한 사상을 전개했지만 노자보다 더 깊이 자연과의 조화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의의 삶을 통해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현상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를 초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고 언어와 인식이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지만 노자는 사회적 질서와 조화에 더 중점을 둔 반면 장자는 개인의 자유와 내적 해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도가 사상의 기초를 이루며 그들의 사상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으로 고정된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관점주의입니다. 이는 모든 의견이나 판단이 특정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장자는 장자에서 이 관점을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론 편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해 만물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재는 평등함을 의미하며 물은 만물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자가 크고 작음, 좋고 나쁨 같은 대립적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장자는 유명한 이야기인 호전몽을 통해 현실과 꿈, 나와 다른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나비였는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꿈을 꾸는 나비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자의 관점주의는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의 웅장함에 감탄할 수 있지만 다른 이는 그 산이 가로막힌 장애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주관적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한쪽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장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절대화하지 말고 타인의 관점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예시는 대붕과 매미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대붕이라는 거대한 새와 매미라는 작은 생물을 비교하며 각각의 존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대붕은 하늘 높이 날아 넓은 세상을 보지만 매미는 작은 범위 내에서만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대붕의 관점이 우월하고 매미의 관점이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존재는 자신의 시각에서 세상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예시를 통해 어떤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관점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자는 또한 상반되는 가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고방식을 강조합니다. 장자의 양생주 편에서는 도끼질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도끼질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지만 그 속에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끼를 사용할 때 도끼는 나무의 결을 따라가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문제들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단순히 맞다거나 틀리다고 단정짓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장자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소요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이리저리 어슬렁거린다는 말로 그저 놀듯이 살아봅시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는 세속적 가치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특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권장합니다. 그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자의 철학은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관점주의는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장자는 삶을 단순히 맞다거나 틀리다고 정의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장자의 사상을 극찬했다는 점은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도가 사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하이데거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과 공명했으며 그는 이를 자신의 철학적 탐구에 깊이 반영했습니다. 장자의 관점주의와 상대성에 대한 강조는 하이데거가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체와 객체, 물질과 정신, 존재와 무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이분법이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 점에서 장자의 사상은 하이데거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이데거는 장자의 철학에서 발견한 비이분법적 사고와 상대성의 인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자가 강조한 모든 사물과 현상이 서로 상대적이며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하이데거가 주장한 존재의 비본질성과 열림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장자의 철학이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자는 장자에서 도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분별지를 초월하고 좌망과 심재의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별지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사고방식으로 장자는 이러한 사고가 도를 온전히 깨닫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정된 관념과 인식에서 벗어나 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좌망과 심재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좌망은 문자 그대로 앉아서 있는다는 뜻으로 자신을 잊고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고정된 자아를 잊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림으로써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좌망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심재는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여 외부의 혼란과 소음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자는 심재를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의 이러한 사상은 그가 자주 활용한 비유와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장자의 대종사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합니다. 아내라는 인물은 스승 공자에게 도를 묻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먼저 마음을 비우고 심재에 이르러야 한다고 답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아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비우고 결국 나라는 존재마저 잊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초월하고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묘사한 이야기로 장자가 말한 심재와 좌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동물, 자연물, 민중과의 대화. 장자는 자신의 철학을 풀어나갈 때 동물이나 자연물, 그리고 평범한 민중과의 대화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사상이 특정한 인간 중심의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 만물이 모두 도의 흐름 속에서 평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소요의 편에 나오는 대분과 매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가 각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자의 장자에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분과 매미의 이야기는 장자의 철학적 사상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야기는 장자가 자신의 제자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대붕과 매미 사이의 대화를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붕과 매미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미는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며 자신이 사는 작은 나무 위에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대붕은 하늘을 나는 큰 새로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미는 자신이 사는 작은 나무 위에서 한여름의 기분 좋은 바람을 즐기며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붕은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넓고 하늘의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날아다니는 광대한 하늘과 먼 거리를 여행하며 매미가 아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장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매미는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대붕처럼 넓은 시각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매미는 자신의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대붕의 시각을 통해 더 넓은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한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장자는 이를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며 인간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넓은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말이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논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생,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인 간섭 없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도로 처세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가 우주의 근원적 원리로서 모든 존재의 근간이 되지만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어는 고정적이고 한정적이지만 도는 무한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도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사상을 우물 속의 개구리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작은 하늘만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을 아는 자라면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도를 말이나 글로 설명하려는 것은 도의 광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는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자는 자연과 인간이 본래 하나이며 인간이 인위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포정애우 이야기입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는 소를 해부할 때 도의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는 소의 뼈와 근육의 결을 따라 칼을 움직여 소를 해부하는데 이는 그가 자연의 순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칼을 움직이기 때문에 포정은 오랜 세월 동안 칼날이 닳지 않고 소를 해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가 말하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면 일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 때 진정한 양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장자는 권력자나 지위가 높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며 인위적인 권력과 욕망이 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힘을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했습니다. 장자는 도를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것으로 보았으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도를 체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철학은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언어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를 통해 도를 체득할 수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장자의 조삼모사 이야기는 인간이 겉모습이나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우화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한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했지만 원숭이들은 아침에 적게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원숭이들은 이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받는 도토리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차이에 너무 집착해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원숭이들은 아침과 저녁에 받는 도토리의 수만 따졌지만 결국 하루에 받는 도토리의 총량은 동일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하여 정작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예시로 들어보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질 때 연봉의 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율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성과급이 높아졌다는 점에만 집중해 만족하지만 실제로는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로 소비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외관 디자인이 달라진 것에 끌려 구매 결정을 하면서 실제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품을 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자연과 인생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순환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장자는 자신의 처가 죽었을 때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한 것을 두고 해시가 그가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지만 장자는 자신의 태도를 자연의 흐름과 조화롭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로 보았습니다. 장자에 따르면 죽음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아닌 존재가 변화를 겪는 과정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는 인간이 생과 사를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했으며 이를 자연의 일부분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말씀도 이와 같은 자연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농담조로 하늘과 땅을 관과 겉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장식으로 삼고 별자리를 장식으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겠다며 자신의 죽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받아들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땅에 놓이거나 묻히게 될 경우 까마귀나 솔개가 먹든 개미가 먹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죽음을 두고 특정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자의 생각은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감정적 반응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서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현대 생활에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자가 강조한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것 등이 장자의 자연과의 조화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장자는 존재와 자아의 상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을 현대사회의 갈등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장자의 상대성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협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자의 사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줄이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장자의 철학을 현대에 접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실천은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장자는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자의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중요시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장자의 철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내면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자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